늦은 가을 2019년 10월 말 어느 따스한 저녁 키아누 리브스는 서울 강남에 있는 아담한 부티크 호텔 로비에 도착했다. 평소처럼 검은색 블레이저와 청바지를 입은 그는 단순한 피곤한 여행객처럼 보였지만 그가 단순한 투숙객이 아니라 이 호텔의 비밀 소유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호텔은 키아누가 오랫동안 꿈꿔온 공간으로 누구나 따뜻하게 맞이받기를 바라는 장소였다. 그러나 그날 밤 맞이하는 분위기는 전혀 따뜻하지 못했다. 실례합니다, 고객님. 약 30살 정도의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접수원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예약 있으신가요?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키아누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확인 메일을 꺼냈다. 지영은 눈을 굴리며 주변 투숙객들이 들을 정도로 중얼거렸다. 너 같은 분들이 그냥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여긴 게스트하우스가 아니에요. 몇몇 투숙객들이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는 사이 지영은 말을 이었다. 여긴 유명 인사, 최고 경영자, 감당할 수 있는 분들만 모시는 곳이에요.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로비 맞은편에서는 젊은 커플이 벽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오랜 학교 동창인 수진과 민수는 조용한 생일 주말을 즐기고 있었지만 접수실에서 오가는 대화를 우연히 들은 두 사람은 서로 당황스런 눈빛을 주고받았다. 저 사람이 리브스 맞지? 수진이 믿기 어려운 듯 속삭이자 민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여기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라고 중얼거렸다. 한편 지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키아누를 비난하며 주위의 불편한 기색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들으세요. 우리 이미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만약 이곳 요금을 감당 못한다면 길 건너 저렴한 모텔이나 찾아보세요. 결국 키아누는 단호하면서도 잔잔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당신이 모든 손님을 대하는 방식인가요? 지영은 비꼬는 듯 웃었지만 오로지 하찮은 사람들에게만 그런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장면을 끊어냈다. 호텔 매니저 동현이 로비로 들어오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키아누,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지영은 어리둥절하게 제가 상황을 처리 중입니다 라고 말하며 키아누를 향해 비웃듯 손짓했다. 동현은 당황과 불신이 섞인 얼굴로 한 걸음 다가와 말했다. 여기 있는 분은 단순한 투숙객이 아닙니다. 이분은 바로 키아누 리브스, 이 호텔의 주인이십니다. 순간 로비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지영의 얼굴은 충격으로 붉어지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키아누는 한결 차분하게 서 있었고 진실은 그의 침착한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수진과 민수는 서로 놀란 눈빛을 주고받으며 평범한 밤이 뜻깊은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수진은 작게 중얼거렸다. 난 늘 그럴 것 같다고 느꼈어. 지영이 허둥지둥 사과하려는 순간 키아누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였다. 동현은 여전히 긴장한 얼굴로 한 걸음 물러섰고 키아누의 다음 행동이 이 어색하고 아픈 순간의 결말을 좌우할 것을 예감했다. 지영은 말문이 막히고 자신감이 산산조각나며 눈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다른 투숙객들은 모두 침묵 속에 있었고 그들의 호기심과 불신은 마치 공기처럼 느껴졌다. 키아누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잔잔한 눈빛으로 지영을 바라보았다. 저는 여기서 함께 만드는 기반은 바로 친절함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든 어떻게 생겼든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지영의 입술은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왔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단지 한 손님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를 깨달았다. 미스터 리브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키아누는 당장 대답하지 않고 로비를 둘러보며 다른 투숙객들의 눈빛을 마주쳤다. 수진과 민수 역시 짧은 순간 감탄과 희망이 섞인 눈빛을 보였다. 예전엔 저도 한 번씩 제 끼니나 잘 곧조차 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텔을 다르게 만들고 싶었어요.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따뜻하게 맞이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수진과 민수는 키아누가 겪어온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 경제적 어려움, 소중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가족의 치열한 질병투병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의 진솔한 말에 더욱 감동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가운데 키아누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는 고개만 끄덕였고 즉각적인 용서를 내리지 않았다. 대신 말은 쉽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당신을 보여줍니다. 라고 덧붙였다. 동현은 얼굴에 후회와 결심이 섞인 표정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미스터 리브스, 오늘 밤 벌어진 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이곳의 모습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반드시 변화를 약속드리겠습니다. 키아누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여전히 지영에게 머물렀다. 세상은 더 많은 친절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자신부터입니다. 수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민수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이렇게 고통을 겪은 사람이 여전히 다정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키아누가 로비를 떠날 준비를 하던 중 약 8살 정도의 한 소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 소년은 한 구석에서 가족과 함께 조용히 앉아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키아누는 소년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고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안녕, 친구야. 소년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며 말했다. 우리 아빠는 당신의 영화를 같이 봤어요. 아빠는 항상 당신이 할리우드에서 제일 멋지다고 하셨어요. 아마도 맞았던 것 같아요. 소년은 조심스레 간단한 슈퍼히어로 그림을 펼쳤고 그 위에는 작게 적힌 한마디가 있었다. 그 한마디는 그가 키아누에게서 본 진정한 영웅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순간 로비는 다시 한번 경외의 침묵에 잠겼고 키아누는 눈시울을 붉히며 소년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네, 아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겠구나. 고마워. 내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진단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수진과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그 생일 주말이 평생 잊지 못할 겸손과 용서 그리고 친절의 힘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을 느꼈다. 키아누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모두에게 말했다. 이 호텔은 사치나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떠나기 전 그는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전히 소년의 손에 쥔 그림을 굳게 바라보았다. 소년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소년이 경험한 단순하지만 깊은 감동은 모두의 마음에 오래 남게 되었다. 지영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에 아직도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키아누가 소년과 따뜻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물은 단지 부끄러움 때문만은 아니었고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아픈 기억들이 섞여 있었다. 그동안 지영은 자신이 상류층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썼고 결국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잊고 말았다. 키아누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라는 말이 그녀의 마음 깊이 새겨졌다. 소년과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나가자 키아누는 단호하면서도 감동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잠깐만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꺼냈다. 그 열쇠고리는 한때 촬영 현장에서 사용했던 소품으로 오래되어 낡았지만 로비의 따스한 불빛 아래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내 아버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이걸 받아라. 오래전에 찍은 영화의 한 부수예요. 크진 않지만 영웅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줬으면 해요. 소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떨리는 손으로 열쇠고리를 받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리브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키아누는 소년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후 그는 로비에 남아 소년과 어머니가 회전문을 통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지는 한쪽 구석에서 민수에게 속삭였다. 그의 눈에 고통이 보이는데 그걸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다니. 조금 후 케아누는 다시 접수대로 돌아왔다. 지영은 아직도 긴장한 손으로 몸을 떨며 서 있었고 다시 사과하려 입을 열려는 순간 케아누는 부드럽게 손을 들어 그녀를 멈췄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꼭 달라지겠습니다. 케아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후의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갑자기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로비를 감돌기 시작했다. 약 7살 무렵의 나이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호텔배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우아한 그랜드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손가락은 놀랄 만큼 능숙하게 건반을 누르며 널리 알려진 감동적인 곡을 연주했다. 케이아누는 음악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는 아르투르라는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고 관리팀 소속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연주에 몰두한 나머지 주변 반응은 신경 쓰지 못하는 듯했다. 케이아누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옛 추억에 젖은 미소로 부드럽게 박수를 쳤다. 정말 멋진 연주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피아노를 쳤나요? 아르투르는 머리를 긁으며 웃었다. 생각보다 오래되었어요. 제 아내가 이 곡을 참 좋아하셔서 돌아가시기 전 매일 밤마다 연주해드렸죠. 케이아누의 표정은 한층 부드러워졌다. 그런 사랑을 받으셨다니 정말 행운이시네요. 아르투르는 부끄러워하며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실 저는 그분 덕분에 더 행복했습니다. 잠시 로비는 감동의 정적에 휩싸였고 케아누는 아르투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투르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고 케아누는 한 걸음 물러서며 아르투르의 말이 로비에 울려 퍼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지영, 수진, 민수, 소년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피아노, 옆에 아르투르가 보였다. 한순간 모든 이의 상실과 고통, 사랑과 희망이 어우러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순간이 흘렀다. 그때 키아누는 단호하면서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모두에게 말했다. 사람으로서 가장 힘든 건 잃어버린 것들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게가 사랑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수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민수의 손을 꼭 잡았으며 그들의 생일 파티는 한층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지영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앞으로는 절대 누구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여전히 소년의 그림을 꼭 쥔 채 키아누는 조용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고 그의 발걸음은 잔잔했지만 로비에는 그의 진심에 감동받은 이들이 가득 남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로비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모두 연결된 듯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지영은 가장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췄고 자신이 작게 느껴지는 동시에 잃어버렸던 따뜻한 마음을 다시 찾고 싶다는 깊은 갈망을 느꼈다. 수진과 민수는 벽난로 옆에 함께 앉아 손을 잡았고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람들이 우리 속 깊은 아픔을 언젠가 알아줄까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마도 아닐 거예요. 결국 유명한 배우라고 해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매번 다시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라고 말했다. 위층, 케아누의 개인 스위트룸은 세련되게 꾸며졌지만 그날은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다. 케아누는 창가에 놓인 테이블 위에 소년의 그림을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소년이 아빠가 말했어요. 당신은 할리우드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한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다. 천천히 자리에 앉은 케아누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만지며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그가 어릴 적 세상을 떠났고 오랜 시간 그 공허함을 채우려 애썼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인생의 반쪽인 제니퍼도 더 이상 곁에 없어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없다는 아픔이 남아있었다. 그 상실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키아누는 그 사랑을 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에 키아누는 깜짝 놀랐다. 키아누라는 거친 목소리가 들리자 매니저 동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왔다. 미스터 리브스, 오늘 밤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키아누는 고요한 미소로 괜찮습니다, 동현 씨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동현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이 호텔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단순히 숙박이나 서비스 때문이 아니라 진짜 소통과 인생의 의미를 찾으러 온다고 하셨잖아요. 키아누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동현의 말을 들었다. 동현은 계속해서 말했다. 오늘 밤 당신은 이곳 모든 이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지영 씨마저도 이제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동현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덧붙였다. 미스터 리브스, 당신은 단순한 소유주가 아니라 이 호텔의 심장입니다. 당신이 깨닫든 못 깨닫든 사람들이 오래도록 간직할 무언가를 주고 있어요. 키아누는 동현을 바라보며 목이 메이는 듯 조용히 말했다. 가끔은 내가 아직 줄 수 있는 게 남아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동현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상실의 아픔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을 겪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힘으로 바꾸었으니까요. 라고 답했다. 키아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늦은 밤 호텔이 고요해지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일 때 키아누는 테이블에 앉아 소년의 그림을 바라보며 펜을 들고 종이 뒷면에 짧은 메모를 썼다. 영웅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밤 너는 나의 영웅이었어. 고맙다. 그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었고 다음 날 아침 소년의 방에 전달되도록 준비했다. 그날 아침 지영은 밤새 깊은 생각에 잠겨 눈물이 고인 채 일찍 도착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던 동현이 일찍 오셨네요 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건넸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새로운 시작이 정말 필요해요 라고 답했다. 동현은 그녀를 잠시 바라본 후 격려하며 그럼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만들어 봅시다 라고 말했다. 지영이 접수대로 복귀하자 로비는 아침의 분주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회의에 서둘러가는 손님들, 커피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즐기는 이들이 오가는 가운데 지영은 어머니와 함께 문으로 향하는 소년을 보았다. 소년은 봉투를 꼭 쥐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지영과 눈을 마주치고 수줍게 손을 흔들었다. 지영은 목에 뭉친 느낌을 받으며 수줍게 손을 흔들었고 한 방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 순간 그녀는 키아누가 소년에게 준 선물뿐 아니라 소년 자신이 모두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준 것임을 깨달았다. 위층에서 키아누는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소년의 그림과 그의 한마디는 키아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소년과 어머니는 아침에 황금빛 햇살 아래 호텔을 떠났고 소년은 봉투를 보물처럼 간직한 채 어머니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 제가 말했잖아요. 그분은 진짜 슈퍼히어로예요. 호텔. 내부에서 지영은 조용히 눈물을 닦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며 키아누가 보여준 친절함을 본받아 자신도 변화하리라 다짐했다. 동현은 지영의 목소리에서 따스함이 묻어나는 것을 느끼며 키아누의 말씀이 깊은 울림을 주었음을 알았다. 키아누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정영을 바라보았다. 소년과 어머니가 인파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을 지켜보며 오랜만에 가슴 한켠에 작은 평화의 기운을 느꼈다. 소년의 그림과 서툴게 쓴 그 한마디는 그에게 영웅은 단지 스크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조용한 사랑과 친절 속에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어쩌면 수많은 상실 속에서도 키아누는 아직 줄 수 있는 것이 남아있고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바로 진짜 중요한 전부임을